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진을 던져놓고 이거를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렇게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것이 이 언론에서도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느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작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브리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브리라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의 그림체, 화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화풍이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것을 한 사람한테 독점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허락을 구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고흐의 화풍을 다른 사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결론이 되겠죠. 근데 저렇게 지브리에서 항상 써왔던 이 화풍 뭐 그림체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지브리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렇게 유사하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겨서 지브리한테 항상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 문제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특정 화풍이나 특정 뭐 그림체나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저작권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그냥 저렇게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는 거냐? 저작권 측면에서 보면 이를테면 지금 저기 아이유 씨하고 박보검 씨가 저런 그림으로 변환이 됐는데 지브리의 여러 애니메이션 중에서 저런 장면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특정한 화풍을 비슷하게 지브리가 그렸다면 이렇게 그렸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애니메이션 중에 저런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여자 주인공, 저런 남자 주인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표현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화풍의 복제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저작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복제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저게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는 챗GPT한테 사진을 던져주면서 지브리풍으로 한번 만들어 줘봐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죠. 제가 지브리의 실제 애니메이션 장면과 똑같은 걸로 만들어 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프롬프터를 그렇게 입력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학습 단계에서의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AI가 생성해낸 이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느냐 생성물의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의 입법 동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생성형 AI라고 하기는 좀 최근에 얘기인 것 같고요. AI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I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 학습을 시키려면 부득이 양질의 저작물을 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이해하고 있고 합의가 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EU에서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이 AI를 개발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생성형 AI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EU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거를 이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AI 개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만 않으면 쓸 수 있다. 써도 침해 책임이 없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고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저작권법을 개정을 해서 생성형 AI를 개발할 목적으로 이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취지로 입법을 해서 지금 저게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자,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거나 할 때는 그 해당 저작물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우리가 감상하고 향유하고,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불법 복제물을 배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향유하도록 할 목적으로 복제나 전송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는 것인데,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목적으로 일어나는 복제나 전송은 어떻습니까? 생성형 AI가 이거를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성형 AI 개발 업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이유는 저작물에 나타나 있는 패턴을 익히게 할 목적이다. 똑같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재현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기존에 나타나 있는 저작물에서 패턴들을 학습을 해서 그럴듯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나 전송은 그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익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복제나 전송 행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본 저작권법이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도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이 됐었는데, 일본 저작권법과 동일한 취지의 저런 그 법안들이 생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회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챗GPT가 등장하면서, 사실 이제 그 이전에는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창작자 단체들 입장에서는 생성형 AI가 아주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때문에 더 이상 우리한테 일이 안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지금 예전에 EU나 일본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창작자들이 AI가 설마 이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창작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AI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AI 학습용으로 들어가는 저작물, 이거를 복제 전송하는 거를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창작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법안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한다라는 조항은 두지 않고 있고, 지금 여러 소송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소송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정이용입니다. 공정이용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있는 개념인데, 일단 단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저작물에 관해서는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돈을 내라는 얘기죠. 그 허락을 구해서 복제하거나 전송을 해야 되는데,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복제나 전송 행위를 하면 일단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 저작권 침해가 예외적으로 책임이 면해지는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 조항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공정이용 조항입니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을 했더라도 그것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는 침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조항이고요. 이것은 이 일반 조항의 특성상 붙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가지고 소송을 붙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내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 저작권 이슈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침해가 안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해입니다. 라는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정이용 조항인데 이것은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캐나다도 있고 뭐 지금 호주도 있고 여러 소송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창작자들과 AI 개발사들의 싸움이고 창작자들의 주장은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했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고 나한테 손해배상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요 밑에 세 가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사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공정이용이 왜 설득력 있는 항변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고는 게티 이미지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미지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게티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에는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도 있고 권리 관리 정보도 있고 이 캡션하고 제목하고 설명까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생성형 AI의 학습 소재로 쓰기에 최적의 소재입니다. 이 분류가 다 돼 있거든요. 설명도 돼 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스테빌리티 AI에서 이 허락을 받지 않고 게티 이미지의 사진을 학습을 했다라는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스테빌리티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림을 봤더니 여기에 워터마크가 박혀 있어요. 게티 이미지스라고. 그러면 학습을 했다는 건 이게 빼박 증거가 이제 된 것이고, 그러면 일단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된 건데, 그럼 어떻게 면할 것이냐? 그러면 남아있는 건 공정이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공정이용이 이게 되느냐?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오픈 AI 쪽에서는 이제 미국